안녕하세요. 저는 광역 환승 거점을 경유하는 급행버스 노선의 이동성 평가지표 개발을 주제로 턴 프로젝트를 수행한 박경주입니다. 최초의 구상, 프로포절, 중간 발표를 거치면서 연구 범위와 방향에 대해 점점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 현재의 주제가 되었고, 구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연구의 배경부터 결론까지 전체적인 진행 내용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목차, 순서입니다. 제가 수행한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이와 관련한 기존 문헌의 고찰 및 턴 프로젝트 목표 수립, 연구 방법론과 데이터 처리, 분석 결과와 논의사항, 한계점 및 개선 방안, 향후 연구 과제 및 참고 문헌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그래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도시한 세 개의 그래프는 통계청으로부터 얻은 행정구역별 인구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대해 최근 10년간 인구수 변화를 그래프로 도시한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특별시의 인구수는 10년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인구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소리인데, 그렇다고 지방의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에서 대부분의 지방에서도 인구가 감소한 경향이었죠. 그렇다면 결론은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주변 수도권, 즉 인천과 경기도로 분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심인 서울 지역으로부터 위성도시인 인천과 경기도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분산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더불어 수도권 지역에 3기 신도시가 추진되면서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분산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인구 변화 상황으로 인해 수도권, 서울 간 광역 통행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자들이 효과적인 광역 통행을 누리고 있을까? 광역 대중교통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나 연구 등이 진척되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 2030 문서에는 수도권 평균 출퇴근 시간이 전국 평균 및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길다는 점을 문제 상황으로 삼아 광역교통망에 관한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역 대중교통수단, 그 중에서도 빠른 연계가 가장 중요하면서 도심의 교통허브인 환승 거점을 연결시켜주는 급행 광역 노선, 저도 자주 이용했던 노선인데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이용자들을 통행시키는지, 그 속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고, 이 또한 기존의 연구가 진척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대중교통 노선의 평가에 관한 기존 문헌들을 고찰해본 결과 여러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참고가 된 문헌들을 추려보았는데, 첫 번째는 스마트카 데이터를 이용해 서울시 시내버스의 기능지표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이동성, 연계성, 접근성 지표에 대해 정의해 서울특별시의 여러 종류의 버스에 대해 값을 산출하고 수치의 대소 등을 비교하였는데, 급행 광역버스에 대해 다루지 않은 점과 여러 지표에 대해 상호간 단순 수치 비교만 했다는 느낌을 받아 아쉬웠습니다. 또 환승센터의 연계성 평가 모형과 관련된 논문이 있었습니다. 광역교통허브인 환승센터에 연계된 노선의 수속력을 평가한 논문이었고, 용량과 속도 노선 연장이 주요 요소로서 다루어진 오퍼레이터의 관점에서 평가 모형을 설립한 문헌이었습니다. 그 외에 버스 노선 평가에 관한 여러 논문들이 있었는데, 주로 운영자의 관점에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평가한 논문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기존 문헌들을 고찰한 결과 이용자 관점에서의 논의, 광역 급행 대중교통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중요성에 비해 광역 통행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던 문제를 보완하고자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싶다는 방향을 설정하면서, 초기 구상 단계에서는 환승센터를 중추로 하여 환승과 이동을 아우르는 과정을 평가하고자 했으나, 진행 과정에서 방향 변경과 범위 축소가 이루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위성도시에서 도심의 허브인 환승 거점까지 접속해주는 급행버스 노선 평가에 집중하고자 함을 밝힙니다. 위성도시에서 도심의 교통 요충지까지의 광역 통행을 맡음과 동시에 통행시간의 단축이 목적인 급행버스 노선을 평가하여 본래의 질문을 해결하고자 했고, 더불어 급행버스 노선은 빠른 연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동성에 집중하여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연구의 큰 목적은 급행 광역버스 노선의 이동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구축해 도심의 환승 거점으로의 연계 수준을 평가하는 것,
즉, 급행광역버스 노선은 대부분 환승 거점에 접속하도록 노선이 설계되어 있고, 이러한 노선상에서 위성 도시와 도심을 연결하기에 이용자가 효과적인 광역통행 수단을 누리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함이며, 개발 및 도출한 결론을 통해 앞으로의 광역교통망 체계 및 구축 및 보완 단계에서 급행 노선의 효용, 의의 등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린 것과 같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후의 연구 진행 단계는 평가하고자 하는 이동성에 대한 모형식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식과 연계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평가 모형 구축 단계입니다. 이동성, 모빌리티를 평가한다는 것은 즉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빠르기를 평가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 차원의 데이터가 중요한 요소이고, 단 설정한 이동성이라는 지표의 값이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단순히 이 노선은 시속 몇 킬로, 저 노선은 시속 몇 킬로고 이것이 더 빠르다, 이런 식의 평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엇과 비교할 것인지, 판단의 기준점이 무엇인지를 반영한 모형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평가 항목은 급행 광역버스 노선의 이동성이고, 이를 기술할 수 있는 모형식을 구축하고자 계획했고, 더불어 수치에 대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있는 위성도시에서 빠르게 접속하도록 계획된 급행버스 노선이므로 도심에서의 통행 속도보다는 빠른 속도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즉, 급행버스의 통행 속도가 도심에서의 평균적인 통행 속도보다 느리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러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이동성 지표의 모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내에서의 평균 통행 속도분의 급행 광역버스의 평균 통행 속도, 즉 n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t분의 l. n은 승객수, t는 통행시간, l은 통행거리입니다. 따라서 이동성 지표는 최종적으로 광역통행의 속도와 도시에서의 통행속도의 비율로 설정을 해서 넘어야 할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떻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식으로 구축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1보다 작으면 이동성에 큰 문제가 있는 노선이고, 클수록 좋은 이동성을 갖고 있는 노선이죠. 이제 이러한 모형을 데이터와 연계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얻고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사용한 데이터는 스마트카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 5월 16일부터 5월 22일, 단 주말인 21일과 22일은 제외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시간 범위로 제한했습니다. 즉, 주중 5일간 출근 시간대의 데이터 범위이고, 평가 대상 급행 광역버스 노선은 잠실 광역 환승센터,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 강남역에 연계된 N버스 노선입니다. 노선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현재 기준으로는 더 많은 N버스 노선들이 존재하나 2017년 5월 당시 전체 N버스 노선이 목록과 같았고, 데이터도 목록의 노선에 대해서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 비해선 좁혀진 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5일간 각 노선별 스마트카드 데이터 수, 즉 승객수를 노선별, 환승 거점별로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고, 전체 약 10,000개의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제가 교수님 연구실로부터 제공받은 스마트카드 데이터 형태입니다. 다양한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다음 표와 같이 여러 아이디나 번호와 같은 식별 정보들이 많고 중요하게 활용된 데이터 수단 코드, 승차 일시, 승차 정류장, 하차 일시, 하차 정류장, 이용거리, 탑승 시간입니다. 교통수단 코드는 N버스인지 확인하기 위해 활용했고, 승차 일시 및 하차 일시, 이용거리, 탑승 시간 등은 이동성 모형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므로 중요했으며, 승하차 정류장에 대한 정보는 노선을 구분해내는 데 활용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공받은 데이터는 노선별로 구분된 데이터가 아니라 한 날짜의 광역 환승 거점, 즉 잠실 또는 서울역 또는 강남역을 경유한 모든 N버스 노선에 대한 한 스마트카드 데이터였습니다. 예를 들어 5월 16일에 잠실 광역 환승센터를 경유한 모든 N버스 노선이 하나의 데이터 파일인 것이죠. 즉 개별 노선에 대한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출근 시간대 데이터를 추출한 뒤 승차 정류장 및 하차 정류장 코드를 이용해 노선을 구분지었습니다. 아래의 그림 예시처럼 5월 16일 잠실로부터
M2323, M2316을 분리해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정확한 연구 결과를 내는데 방해가 되는 이상치들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세 가지 유형의 이상치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널값입니다. 아래와 같이 승차 정류장과 하차 정류장이 같아 이용 거리는 0인데 태그 시간 차이가 있어 기록된 자료들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통행을 하지 않은 데이터이므로 이상치로 판단해서 제거했습니다. 두 번째는 비광역 통행입니다. 아래의 데이터 샘플을 보면 승차 정류장이 서울시청인데 하차 정류장이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입니다. 즉 서울 바깥의 위성도시로부터 서울역으로 광역 통행을 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도심에서 도심으로 단거리 통행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M버스를 이용한 것이죠. 이런 데이터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데이터이므로 삭제했습니다. 세 번째 이상치는 하차 태그 관련 이상치입니다. 하차 태그와 관련해서는 승객의 행동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내리면서 찍을 수도 있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찍어 놓을 수도 있어서 발생하게 된 이상치인데 샘플을 보시면 승차가 8시 40분 42초, 8시 40분 45초로 3초 차이의 승차 시간 차이가 나는데 3초 늦게 승차한 승객이 4분 가까이 먼저 하차 태그를 찍었고 하차 정류장은 동일합니다. 즉, 승객이 목적지에 오기 전에 미리 태그를 해놓은 것이죠. 이러한 데이터는 정확한 속도 파악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상치입니다. 다만 위성도시의 일부 구간에서 승객들을 모아 환승 거점으로 직행해 거의 모두가 같은 한 목적지에서 내리는 급행 광역버스의 특성상 대다수의 승객이 승하차 시에 알맞게 태그를 했으며 이러한 이상치 데이터는 한 환승센터에 하루 전체 데이터당 10개 이하 정도로밖에 관찰되지 않아서 사실상 전체적인 이동성 수치에 영향이 미비하긴 했습니다. 그리하여 통행시간 T는 하차 일시에서 승차 일시를 뺀 시간, 즉 데이터 항목 중 총 탑승 시간과 같고 L은 총 이용거리, N은 승객 수로 하여 평균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인 비율로 정의된 이동성 지표 모형식에서 분모, 기준이 되는 시내 평균 통행 속도는 데이터의 시간 범위와 일치하는 2017년 오전 7시부터 9시에 서울시 평균 통행 속도 값인 25.3km/h를 사용했습니다. 2017년 서울특별시 차량 통행 속도 보고서로부터 얻은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분석 정리한 데이터로부터 모형식과 연계해 노선별로 이동성 값을 계산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모든 노선에 대해 값이 1보다 크므로 시내에서보단 빠른 통행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고 특히 M4403 같은 경우는 수치가 2로 약 시내의 2배 속도로 통행하는 노선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승 거점별로 연계되는 M버스 노선들의 평균 이동성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실역에 연계되는 M버스 노선은 약 1.33배, 서울역은 1.66배, 강남역은 1.55배로 도심보다 최소 33%에서 최대 66%만큼 빠른 속도로 통행을 제공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버스마다 이용 승객 수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평균 이동성을 산출할 때 승객 수에 따른 가중 평균으로 구한 것임을 밝힙니다. 추가로 연구 대상이었던 급행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전체 평균 이동성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1.47이었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다시 정리하면 연구 대상이었던 모든 M버스는 시내에서보다 빠른 속도로 광역 통행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환승 거점 단위의 관점에서 보면 서울 시내 통행 속도보다 1.33배에서 1.66배 향상된 속도로 광역 통행을 수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서울역, 강남역, 잠실역 순으로 연계버스 노선의 평균적인 이동성이 좋았습니다. 본 연구 결과로부터 논의할 만한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기존의 평가가 미흡해 좋고 나쁨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던 급행 광역버스 노선의 이동성에 대해 평가지표를 새롭게 만들고 평가를 해보니 수도권 출근 시간 감소를 위한 앞으로의 광역교통 계획에서 광역 급행 교통수단이 유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온 1.33배에서 최대 1.66배, 전체적으로 약 1.47배 빠른 통행을 제공한다는 결과로부터 수도권 광역교통망에 있어 현재의 급행 광역버스 노선에 준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빠른 이동성을 목표로 개발되는 급행 교통수단은 위성도시와 도심을 빠르게 연결시켜
통행시간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구축한 평가 모형의 의의와 활용 방안입니다. 연구실로부터 활용 가능할 수 있게 완전히 정리된 최신의 스마트 카드 데이터가 2017년의 데이터였고, 그리하여 본 텀 프로젝트에서 2017년 5월의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것인데, 이는 엄연히 과거의 경향이고 산출된 이동성 또한 과거의 이동성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선은 신설되기도 하고 기존의 노선도 변경되곤 합니다. 잠실만 해도 2017년 5월 당시엔 노선이 2개였지만 지금은 5개가 되었고, 기존의 노선도 변경되어 위성도시에서 중요한 지점만 빠르게 지나가도록 노선이 일부 생략되기도 했죠. 따라서 노선의 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모형을 적용해 이동성 수치를 업데이트 시킬 수도 있고, 노선이 변경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전과 대비해 얼마나 이동성이 향상되었는지도 평가하는 추가적인 활용 방안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절대적인 속도 수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기준이 되는 상대적인 수치와의 비율로 지표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시간대에서 유용하게 검증할 수 있는 지표일 것입니다. 한계점 및 개선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이동성 외에 다른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 지표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빠른 광역 통행이 최우선인 급행 광역 버스이지만 대중교통은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 접근에 대한 요구도 충족시켜야 하는 공공적인 특성이 있어 이동성 지표만을 근거로 앞으로의 계획을 결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1보다 높은 이동성에 대해서도 좋고 나쁨에 대한 계층화가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급행 광역버스가 넘겨야 할 최소한의 이동성 수치로 1을 제시했지만 1보다 큰 이동성에 대해서도 좋고 나쁨에 대해 정량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 기준이 설립된다면 더 발전될 것입니다. 텀 프로젝트로부터 더 발전시켜 나갈 만한 향후 연구 과제로 생각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평가 지표를 통해 이동성이 높게 혹은 낮게 평가된 노선에 대해 무슨 요인이 작용한 것인지 연구해 진단한다면 앞으로의 노선 계획이나 계획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급행 교통수단에 본 평가 모형을 활용해 평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이동성이 중요한 다른 급행 교통수단에 대해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참고했던 문헌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텀 프로젝트 최종 발표였습니다. 텀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많은 조언을 해주셨던 수강생분들과 방향 설정부터 진행과 관련해 많은 도움을 주신 김동규 교수님, 또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도움을 주셨던 연구실 대학원생 문세동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